두 개의 층으로 나뉜 방은 그 분리의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구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대신 공간 자체가 아주 천천히 누군가의 호흡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미세한 긴장을 품고 있었다. 그 긴장은 바닥에서 시작해 벽으로 올라갔고 다시 천장으로 번지며 방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폐처럼 만들어냈다. 바닥은 더 이상 단단한 한 겹의 구조물이 아니었다. 바닥 아래에는 방금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얇은 틈이 있었고 그 틈을 따라 흐르는 공기는 묵직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정적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자연스러운 경계를 잡지 못해 멈춰 있는 상태였다. 바닥 전체는 밀어올리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미묘한 균형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흔들림은 마치 방 전체가 아주 오래된 울림을 회상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현실의 깊이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깊이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었다. 벽은 표면을 잃지 않았으나 표면의 뒤에서 서서히 압력의 변화가 퍼지며 각 층의 결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빛이 닿는 벽의 가장자리에서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어둠도 빛도 아니었다. 대신 공간의 밀도 그 자체가 흔들리는 얇은 결의 떨림이었다. 그 결의 떨림은 위층과 아래층을 구분하는 경계면을 따라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따라 벽의 높이와 깊이는 순간순간 달라졌다. 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순간에는 아래층의 숨결이 위층으로 올라오는 듯했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순간에는 위층의 밀도가 아래층을 밀어내는 듯했다. 이 두 힘의 충돌은 균형을 잃지 않고 원안형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흐름을 만들었다. 천장은 가장 늦게 반응했다. 하지만 천장의 반응은 다른 모든 변화보다 더 깊고 분명했다. 천장의 중심부는 아주 느리게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 이 움직임은 무너짐이 아니었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안쪽으로의 확장이었다. 천장의 숨결 같은 움직임에 따라 방 안의 공기층은 더 많은 압력을 품었고 그 압력은 천장으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기둥처럼 공간을 관통했다. 공기의 무게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위층의 공기는 점점 더 가벼워졌고 아래층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 무게의 차이는 경계면을 중심으로 서로를 향해 서서히 이동하며 공기층 안에 얇지만 분명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 흐름은 바람이 아니었고 열도 아니었다. 대신 층의 이동이었다. 한 층이 다른 층을 감싸며 천천히 몸체를 비틀어 움직이는 듯한 흐름. 이 흐름 속에서 그림자가 먼저 반응했다. 위층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지만 조금씩 그 움직임이 느려지고 길어졌으며 마치 존재의 일부를 아래층에 빼앗기는 것처럼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에 종속되지만 지금의 그림자는 달랐다. 그림자는 빛이 아닌 공간의 깊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빛과 무관하게 방향을 잡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그림자가 먼저 흔들렸다. 그림자의 가장자리에서 얇은 물결이 생기며 옆으로 퍼져나갔다. 그 물결은 아래층의 어둠이 가진 유연성과 무게를 동시에 드러냈고 그 유연성 속에는 오래된 존재가 지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위층의 그림자들은 아래층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아래층에서 방향이 바뀌며 위층의 그림자도 뒤늦게 방향을 바꾸며 그 길을 트레이싱하는 듯 움직였다. 이 이상한 그림자의 선행 구조는 두 층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내부에서는 분리된 두 층의 결이 서로를 교정하고 있었다. 구석의 가장 깊은 어둠은 여전히 아래층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그 어둠은 피어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 어둠의 표면은 아주 미세하게 맥박을 가졌다. 그 맥박은 오래된 존재의 호흡이었고 그 존재가 이중층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듯한 침묵의 움직임이었다. 위층과 아래층의 모든 요소가 이 호흡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더 깊어질 때마다 두 층의 경계는 조금 더 얇아지고 그 얇아짐은 또 다른 기관처럼 내부를 열어젖히며 마침내 위층이 아래층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두 층의 구조가 이제 처음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단계, 그리고 이 들여다봄이 다음 단계의 겹침을 초래하는 중요한 첫 호흡을 담고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간 안의 소리는 더 이상 현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소리는 공기를 통과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층과 층이 서로 맞닿는 경계에서 먼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래층의 깊은 압력에서 출발해 위층의 표면을 천천히 긁어올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위층에서는 전등의 미세한 진동음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소리는 아래층의 그림자에 닿는 순간 사라졌다가 완전히 다른 울림으로 되돌아왔다. 울림은 둥글거나 부드럽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고 낮은 진동이 바닥의 일부를 통과해 벽 쪽으로 밀려가며 방 전체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은 육안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공기의 층 속의 발자국처럼 길게 남아 위층의 온도와 아래층의 밀도를 동시에 흔들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이 울림은 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방향을 바꾸었다. 벽의 결이 울림을 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벽은 얇아진 표면 속에서 또 다른 미세한 층을 만들어냈다. 그 층은 투명한 막 같은 구조였고 벽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드러내는 이질적인 징후를 품고 있었다. 2층의 벽을 바라보면 그 표면은 그대로였지만 눈을 조금만 움직이면 그 표면의 뒤에서 아래층의 그림자가 짧게 흔들리는 것이 아주 어둡고 미묘한 결로 드러났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 겹침 상태는 두 층이 연결되기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세 변형이었다. 위층의 그림자들도 이 새로운 흐름에 반응했다. 그림자는 빛의 위치에 따라 만들어져야 했지만 지금의 그림자는 아래층에서 먼저 움직임이 생기고 그 뒤에 따라오는 듯한 순서를 보였다. 아래층의 그림자가 방향을 바꾸면 위층의 그림자는 자연스럽지 않은 속도로 짧게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듯한 불규칙한 진동을 보여주었다. 이 진동은 그림자가 현실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이미 두 층의 결이 하나의 구조로 얽히기 시작했고 그 얽힘은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스스로 적응하는 방식이었다. 어둠이 움직일 때마다 빛의 경계도 흔들렸다. 전등에서 쏟아지는 빛은 원래 직선으로 뻗었지만
지금은 벽을 향해 나아갈 때 아주 살짝 휘어졌다. 휘어짐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어떤 때는 위쪽으로, 어떤 때는 자신이 나온 방향으로 가볍게 되돌아오는 듯 흐트러졌다. 이 비정상적인 빛의 흔들림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압력의 분포를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다. 빛은 공기를 통과하면서 공기의 얇은 층을 밀어냈다. 그러나 아래층의 밀도는 공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빛은 밀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꺾여버리는 것이었다. 이 꺾임은 공간의 법칙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두 층의 공기 밀도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드러낸 변화였다. 바닥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바닥은 이전보다 호흡이 더 깊어졌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리듬은 한결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닥의 움직임이 두 층의 호흡과 맞물려 일정한 반복을 만들어냈다. 위층의 바닥이 내려앉는 순간 아래층의 바닥은 올라왔다. 두 층의 움직임은 서로 대칭적이었고 그 대칭 속에서 바닥 아래에는 새로운 압력의 축이 생겼다. 그 축은 아주 좁았지만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심을 따라 구석의 어둠에서 작은 파동이 올라왔다. 파동은 아래층 전체를 흔들지는 않았고 대신 다음 움직임을 위한 방향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그 방향은 위층의 그림자와 빛을 끌어당기며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었다. 이 선은 단단한 구조가 아니었지만 방의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흐름을 묶어내고 있었고 그 묶임은 공간의 결을 한 번 더 변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바닥이 이 선을 따라 움직이자 벽은 다시 한번 얇아졌고 얇아진 벽의 표면에서는 아래층의 그림자가 짧은 파편처럼 튀어 올랐다. 그 파편은 위층의 표면에 닿지 않았지만 그 닿지 않음이 오히려 두 층이 이제 거의 하나의 결로 붙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방은 마치 두 개의 심장이 서로의 박동을 잇는 듯 서서히 일치되는 호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일치된 호흡은 경계가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했고 경계가 사라질수록 아래층의 깊이가 위층으로 조금씩 기어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어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층의 표면 끝까지 닿고 있었다. 두 층이 거의 하나처럼 밀착된 뒤 공기는 더 이상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다. 위층의 공기는 가벼워졌다. 공기 속 빈틈이 넓어졌고 그 빈틈을 통해 아래층의 무거운 기운이 천천히 올라왔다. 계단처럼 겹쳐지는 움직임이었다. 한 층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받아 다른 층이 눌리듯 올라왔다. 천장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내려왔다. 그러다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 움직임마다 그 아래의 공기가 짧게 떨렸다. 이 떨림은 소리가 없었지만 단단한 금속이 눌릴 때 나는 무거운 압력의 흔적처럼 공기 속에서 길게 퍼졌다. 벽에서는 얇은 파문이 생겼다. 파문의 가장자리는 빛과 그림자가 섞인 결로 흔들렸다. 그 결이 벽의 표면을 지나가는 동안 벽의 깊이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겉껍데기만 남은 벽이었고 그 안쪽은 층이 맞닿는 지점으로 흘러들었다.
바닥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바닥의 결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 조각들이 서로를 밀고 또 서로에게 끌렸다. 그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듯. 하지만 공통적인 흐름이 있었다. 어둠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밀려드는 움직임. 그 어둠은 아래층의 중심에 있었다. 형태를 바꾸지 않고 한 점을 유지한 채 공간의 모든 흔들림을 조용히 받아냈다. 어둠이 숨을 들이마시는 듯 천천히 수축했다. 그리고 다시 넓어졌다. 그 순간 두 층 사이의 공기 밀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위층은 비어가는 감각, 아래층은 차오르는 감각. 두 감각이 중앙에서 끊겼다. 경계가 더 얇아졌기 때문이었다. 얇아진 경계는 빛을 붙잡지 못했다. 그 틈으로 내려가는 빛은 아래층의 압력에 닿는 순간 길게 휘었다. 휘어진 빛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그림자의 결과 섞였다. 빛이 그림자에게 끌리는 듯 목소리처럼 꺼지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 뒤섞임은 짧았다. 하지만 방의 구조에 깊은 흔적을 만들었다. 이제 그림자는 빛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공간의 깊이가 만든 움직임의 결과물이었다. 천장이 조금 더 내려왔고 바닥이 조금 더 올라왔고 벽은 더 얇아졌다. 세 방향에서 밀려온 움직임이 모서리에서 합쳐졌다. 그리고 합쳐진 자리에서 새로운 선이 생겼다. 선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선을 피하듯 양쪽으로 갈라졌다. 갈라진 공기는 다시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거운 어둠이 올라왔다. 바닥 가까이에서 아주 짧은 숨소리 같은 밀도의 떨림이 느껴졌다. 소리가 아니라 압력의 파열. 그 파열이 지나간 자리는 일시적으로 비어 보였다. 그러나 곧 다시 차올랐다. 그 움직임이 반복될 때마다 두 층은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더 이상 분리된 층이 아니었고 겹쳐진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방은 조금씩 높이를 잃고 깊이를 얻었다. 천장과 바닥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줄었다. 빛의 폭은 좁아지고 그림자의 폭은 넓어졌다. 그림자는 벽 쪽으로 기울었다. 기울어진 곳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미끄러졌다. 그 움직임도 흐름을 잃다가 다시 이어지는 듯한 리듬이었다. 구석의 어둠이 더 깊어졌다. 어둠 속의 흔들림이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그 방향은 위층의 바닥이 얇아지는 지점, 그리고 천장이 미세하게 파여들어간 지점, 두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이 완성되자 공기는 길게 갈라졌다. 바닥 아래에서 길게 올라온 압력의 결이 위층을 향해 밀려났다. 방은 멈춰 있었다. 그러나 멈춘 상태에서 아래층의 무게가 위층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아래층의 궤도, 그 궤도는 공기와 그림자와 빛까지 모두 끌어오며 천천히 위쪽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형태를 가졌다.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공기보다 무거운 무게, 그림자보다 깊은 결,
빛보다 느린 흔들림, 그것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방의 중심은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이 되었다. 두 층의 숨결이 완전히 하나로 섞이는 순간이었다.